안녕하세요, 힐링석입니다. 오늘은 저병 물 잡는 동작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1번 회원님 출발했습니다. 물속에서 팔을 뒤로 당기는 과정에서 뭔가 시원하게 올라오지 않는 부분은 저만 느끼는 걸까요? 중간에 끊기는 모습, 원인은 물속에서 팔꿈치를 굽히는 동작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자, 앞으로 누워있는 상태에서 무거운 물을 뒤로 효과적으로 밀어내기 위해서는 팔꿈치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팔꿈치가 지렛대의 받침 역할을 하고 물이 추라고 생각할 경우 추보다 무거운 힘이 작용해야 팔을 뒤로 보낼 수 있습니다. 자, 물속 영상을 보면 이해하기가 편하실 겁니다. 슬로우, 웨이브 시 올라가는 타이밍은 기가 막히게 잘 잡았으나 팔꿈치가 옆이 아닌 아래, 뒤쪽 방향을 향하다 보니 힘을 효과적으로 사용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과거 가수 싸이가 나 완전히 세댔어 할 때처럼 팔꿈치를 물속에서 만들어 몸쪽으로 팔을 당겨 벌리면 됩니다. 이때 손바닥이 조금 더 몸쪽으로 가까이 오면 되는 것입니다. 2번 회원님은 어떻게 물을 벌릴까요? 자, 2번 회원님은 직선 형태로 물을 당기지 않고 처음에는 팔이 좁혀져 있는 상태에서 팔을 벌려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S자 물잡기 형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이 방법을 쓰면 여러분들이 한 방에 밀어내는 일자 형태의 저병보다 훨씬 편안하게 저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좀 알려주지 그랬어. 자, 이게 타이밍을 맞추는 것이 어려워서 일단은 일자 형태로 저병이 되고 나면 타이밍을 이해하면서 빠르게 습득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회원님 물속에 들어가니 부족한 부분이 두 가지 보입니다. 첫째는 웨이브 할 때 팔꿈치가 구부러진다는 점이죠. 아우, 다리도 좀 부드럽게. 자, 팔을 폈을 때 물의 저항을 덜 받고 빠른 속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 팔이 살짝 구부러지는 점. 두 번째는 S자를 그려줄 때는 천천히 되지만 팔이 뒤로 당겨주는 순간에 팔이 빨라져야 됩니다. 그래야 뒤로 밀 수 있거든요. 자, 마지막 순간까지 손바닥으로 물을 이겨내야 되는데 그만 물을 놓치고 그냥 벌리는 모습입니다. 손바닥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벌려야 되겠죠. 3번 회원님은 어떻게 물을 당길까요? 자, 팔이 중간에 올라오다가 역시나 끊어지는 느낌입니다. 양손이 확실히 좀 올랐으면 좋겠는데 물에 살짝씩 걸리고 있는 모습이죠. 자, 갑자기 세대생님이 생각나는데요. 아마 팔꿈치를 충분히 구부리지 않고 그냥 직선 형태로 당기는 것 같습니다. 일자 형태로 표현했다고요. 진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발을 완전히 펴서 한다면 이 잡아야 할 물의 무게가 엄청 너무 많습니다. 그 물의 무게를 줄이고자 이 세데스, 이 자세를 만들어야 됩니다. 물속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속 영상 어떤 모습 나올까요? 물을 처음에만 잘 잡고 마지막에 팔이 출수하기 전에는 물 퍼는 것을 잊고 그냥 올라오는 모습이죠. 휙! 웨이브, 팔꿈치가 바깥쪽으로 빠지고 손바닥만 몸쪽 가까이 들어오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 팔꿈치가 아이고 뒤쪽으로 바라보고 있네요. 다리도 너무 심하게 구부리고 있어요. 자, 이 자세에서 손바닥이 좀 더 안쪽으로 들어서 돌려주면 물을 쉽게 벌릴 수 있습니다. 자, 4번 회원님 갑니다. 어떤 모습이 나올까요? 4번 회원님은 첫 시작은 일자 형태로 물을 당기고 이후에는 아주 작은 S자, 소문자 형태로 물을 당기는 모습입니다. 자, 올라오는 모습이 역시나 힘들어 보이는데요. 오래 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다리 피로도도 굉장히 쌓이는 모습. 아우, 지쳤어요. 한 팔 저병을 한다는 것은 더 이상 양팔로 가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양팔 저병 시도. 최선을 다하는 4번 회원님의 모습이었습니다. 4번 회원님의 물속 영상 보겠습니다. 무엇이 나를 이토록 저병을 힘들게 하는가? 자, 처음에는 팔을 좁힌 상태에서 웨이브하다가 팔을 벌려 안쪽으로 당기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진짜 약점은 뒤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아이코, 다리가 벌어진 모습이 한눈에 보이죠. 첫 번째, 다리를 강하게 구부리고 벌어지는 점.
저 사이에 물의 저항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무릎의 각도가 필요 이상으로 구부러지다 보니 발등에 힘을 전달하지 못하고 허벅지 뒷근육, 햄스트링에 많은 자극을 줍니다. 저 운동하고 싶으면 헬스장 가는 게 낫습니다. 둘째는 물속 피니시 지짐에서 팔펴기입니다. 마지막 순간 이 물의 세기를 따졌을 때 마지막 부분에서 최대치를 밀어내야 효율적으로 우리 몸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자, 기초 외부 연습합니다. 근데 너무 몸이 위아래 움직이고 있죠.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저병을 잘하고 싶다면 정답은 이미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답과 방법을 알고 있어도 당장 원하는 모습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신체가 물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신경계가 발달하고 그 다음에 근력이 생성되면서 힘을 적절히 사용하게 됩니다. 근력의 발달과 함께 몸의 유연성도 함께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영은 인내와 숙련의 시간이 필요하여 어려운 종목입니다. 이 어려운 수영 문제점을 조금씩 고쳐나가다 보면 점점 좋아지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으며 갈수록 수영이 편해지고 흥미를 불러일으킵니다. 앞서 회원님들이 좋은 시범을 보여줬는데 물속에서 하긴 하니 문제점이 정확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신체 구조는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으며 사용 방법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진다. 팔꿈치를 받침대라 생각을 하고 전완근부터 손까지 지렛대의 길이 물을 무거운 추라고 표현을 했을 때 팔을 살짝 구부려져야 무거운 물을 적은 힘으로 쉽게 벌릴 수 있게 됩니다. 팔꿈치를 기준으로 3종 지렛대라 표현하기도 하고 S자 물잡기를 할 경우에는 그 지렛대가 더 짧아져서 물을 편안하게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물을 제대로 당기지 못하는 것도 이 지렛대가 다들 길게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연습이 중요하지만 이렇게 원리를 알고 연습을 한다면 더 빠른 시간 내에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겁니다. 가까운 주말 지렛대의 원리 당장 실행해보세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